사랑을 사랑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언젠가 애인과 함께 결혼식에 간 적이 있다. 식을 보는 내내 꼭 잡은 손이 유난히 따뜻했다고 말하던 애인의 표정. 오래 지났어도 여전히 생생하다. 근데 난 그날 다른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연회장에서였다. 각자 먹을 걸 접시에 담아가지고 오는데 손에 숟가락 젓가락이 두 벌씩 있는 거다. 나에게도 애인에게도. 이런 따뜻함이 좋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거. 사랑을 사랑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은 여태현 작가님의 오늘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끝나고 이별을 겪으면서 시시때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이란 것은 참으로 묘하여 쌓이면 쌓일수록 다가올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사랑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은 외로움뿐 아니라 사랑에 대한 소중한 감정들도 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외로움이 사랑의 씨앗으로 싹틀 수 있도록 그 감정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도무지 사랑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는 거다. 가끔 단체 메시지 창에 오늘 달이 예뻐요 같은 다정한 말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제야 사람들은 하나 둘 달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다. 나도 괜히 내 시선을 보여주고 싶어 카메라를 켜고 달을 찍어본다. 빛이 번지는 바람에 좀처럼 제 모양대로 나오질 않는다. 한참을 공들여 찍어야만 제대로 된 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구나 싶었다. 달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예쁜 달을 발견한 것도, 타인에게 전하려는 마음도 하나같이 따뜻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올라오는 달 사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른 단체 메시지 창에도 그 다정함을 전하고 싶어진다. 내가 아는 다정함들은 이런 식으로 옮아가는 성질을 가졌다. 따뜻함이 또 다른 따뜻함으로. 그중 가장 다정한 것을 꼽자면 이런 경우다. 누군가는 손톱 같은 달의 모양만 보고서도 이게 차오르는 중인지 비워지는 중인지 단번에 알았다. 이유 있는 암, 그런 세심한 다정함이 좋다. 그 사람은 분명히 어제의 달도 그제의 달도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니까. 관계도 비슷하다. 나의 표정을 보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사람은 도무지 사랑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는 거다.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되지 말란 법 있겠습니까?
메모를 자주 합니다. 벼랑간에 떠올라서 적어둔 것은 가끔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메모할 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던 건지 통 기억이 나질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젯밤 12시 21분에 적어놓은 꽃이 좋아진다는 메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밤의 행적을 생각하면 메모를 적은 건 아마 야근을 끝내고 집에 막 도착할 무렵이었을 겁니다. 메모의 정체, 말하자면 메모의 앞뒤로 숨어 있을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기 위해선 메모를 적을 때에 내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생각합니다. 그건 많은 메모가 대화로부터 파생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립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어젯밤 그들 중 누구도 내게 꽃에 관한 영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론 집에 오는 길에 보았던 풍경들을 떠올립니다. 운전을 하다가 떠오른 것들이야말로 무의식에 가까워서 계속 상기시키지 않으면 자주 생략된 부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론 비슷한 시간에 남긴 다른 메모를, 그 다음으론 원고지를, 그 다음으론 SNS를 봅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순서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대부분의 메모는 베일을 벗고 숨겨진 속뜻을 내비춥니다. 하지만 끝내 생략된 부분을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될 대로 되라지 하는 심정으로 전혀 새로운 글을 만들어내거나 싹이 돋을 때까지 잠깐 묻어두기도 합니다. 좋은 메모들은 씨앗을 닮아서 때가 되면 싹을 틔우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인내심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글을 적다 보면 필연적으로 막막해지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꽃이 좋아진다는 메모는 잠깐 묻어두기로 합니다. 메모는 생각보다 일찍 싹을 틔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점심쯤 애인의 집 근처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드라이 플라워 한 다발을 사다가 애인의 집 문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아마 어제 적은 꽃이 좋아진다는 메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메모는 글이 되기도 하고 약속이 되기도 하고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되지 말란 법 있겠습니까? 봄은 좀 어때? 컴퓨터로 타자를 칠 땐 어지간해서는 오타를 내지 않는다. 가끔 나는 오타에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단 소리다. 지금 낸 오타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 같은 거. 오늘은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뜬금없는 오타를
내고 말았다. 봄은 좀 어때? 몸은 좀 어떠냐고 물어보려다가 난 오타였다. 계절이 오타를 꽃처럼 피게 했다. 나의 봄은 좀 아프네요. 제이가 말했다. 꽃피는 봄이 온 거다. 입술 닿는 곳마다 빨간 꽃이 피는. 세상에 중요한 거라곤 오직 걔와 나뿐일 거라고 믿고 싶어진다. 자꾸만. 좋아하는 애의 연락을 기다리는 일은 나까지 자꾸 애로 만든다. 일어나지 않은 일과 일어나지 않을 일과 좋아하는 마음과 단념하는 마음. 나 혼자 오해하고 서운해하는 일이 잦다. 그러다가도 사탕 같은 말 한마디에 다 풀려버리는 거다. 그럴 때에 나는 정말 철이 없어서 세상에 중요한 거라곤 오직 걔와 나뿐일 거라고 믿고 싶어진다. 자꾸만. 나를 둘러싼 세계가 별거 아닌 모양이 되고 불행한 일들도 어쩐지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게 된다. 대신 나는 그 애의 표정이나 말투, 숨소리 같은 것에 예민해진다. 내 세계를 가득 채운 게 온통 그 애뿐이라서. 그 애에겐 재밌는 친구가 많다. 한번 대화를 시작하면 좀처럼 끊을 수 없을 만큼 말이 많더라. 그래서 그 애는 가끔 날 잊어버린다.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식사 때가 아니면 쉽게 떠올리지 않는 파란 꽃이 그려진 그릇 같은 거랑 비슷하다. 대화에 열중하다 보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나의 존재 같은 거 잠깐 수납장 한편으로 밀어 넣어두는 거다. 그래도 괜찮다. 그 애는 아직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게 된다면 달라질 거야. 그런 희망을 아직 바라볼 수 있는 거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외로움이란 감정이 사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